봉도사의 정치쇼에서 딱 한 주만 걸러도 입에 가시가 돋는 코너죠. 있어요 없어요? 하마 코끼리 말씀해 보세요.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마. 아이,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제 개인기를 하마가 우는 것처럼 한번 해갖고 하마가 한번 우는 거 하시. 자,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하마 부대표. 자, 그리고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코끼리. 안녕하십니까. 예. 코끼리인데 코가 막혀가지고 소리는 못 내는 걸로. 예. 그래요? 네.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킁킁.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한절기 자, 감기.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로 투입되는 분이죠.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안경쓴 갱상도 팬더곰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팬더곰 맨날 스마일 웃어요. 여기 잘 모르시죠? 하마, 코끼리, 팬더곰, 예. 여론조사 동물농장. 서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초원에서 있죠. 만났기 예.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세요? 봉도사님. 원숭이잖아요. 호랑이. 아유, 호랑이죠. 봉주 오웰. 봉주 오웰. 봉주도 아니고요. 봉주 오웰. 조지 알겠습니다. 오웰이 아니라 봉주 네. 오웰. 동물농장. 자, 지난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도 일단 1등 문재인, 2등 바뀌었어요. 안철수. 예, 안철수.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일단 뭐 안희정 지사가 예. 그 호남 경선에서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측했던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예, 뭐 우리가 이 맞췄어요. 자리에서 예. 박시영 정치쇼에서 대표 한 달 전에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60% 도달할 거다 호남에서 3월 그대로 8일 날 말했죠. 했어요. 3월 8일 날. 그때 코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코끼리는 정확하게 진단했죠. 뭐라고? 60.2? 네네, 정확하게 진단했죠. 당시에 이런 코끼리 왔나? 2위는 안희정이고 3위는 이재명인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했죠. 네. 바로 붙어올 것이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2, 3등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표가 예. 빠진 거죠. 빠져서 그게 안철수 후보로 이동이 된 겁니다. 중도 보수표가.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경선이 토요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인파가 몰렸거든요. 현장 그렇죠. 투표였는데 언론은 또 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워줬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좀 돼야 대선이 재밌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승리 소식을 예.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예. 안철수 재점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하마 코끼리 팬더곰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1600만 촛불 시민들이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끼리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재밌죠? 허성무 박사님. 예, 저 처음 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허성무 학사입니다. 박사예요? 예. 학학거리다가 모습은 박사인데요. 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이유는 분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마저도 보수 유권자마저도 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수 유권자마저도 오늘 액션이 없었는데 네네. 안전 액션을 지금 지사를 하면서 네. 지지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예. 호남에서 아주 흥행을 하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결국 야야 대결로 갈 경우에 호남에서 5대5의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경선을 통해서 확인한 점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는 그런 계기. 잔뜩은 아니라 살짝. 네, 여기서 뭐 살짝. 예, 살짝. 통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되면 안 돼. 살짝. 예, 살짝 높여놨다. 네, 그런데 아주 예. 살짝 이게 높여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지점이 뭐냐면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장 투표에 참여한 숫자하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숫자하고 제법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경선을 치렀을 때 총 참여 수만
비교를 해보면 약 3.5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얻은 표와 문재인 대표가 얻은 표를 비교해봐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그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만 민주당과 새가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팬더곰 나오세요. 예,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호남의 예. 국회의원이 누구의 국민의당 동의? 국길의 동의, 하마의 동의. 하마에 동의하는 게요. 그 현역 의원이 23분에 계시지 한나라 않습니까? 하마편이네요. 그리고 수많은 시도의원이 계시고 시군구 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총 동원돼서 이번 경선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국민의당 경선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호남의 그 유권자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된 숫자가 9만 명 정도라면 이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을 한 10몇 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천히 얘기해서 시간 많아요. 국회 제가 쫓아와가지고 지금요. 어디를 쫓아왔어요? 예, 택시 안에서 지금 막 달려왔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예. 뛰어왔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정치 입문 하시는 분들 일단이 예. 많아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그 지역구에서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서너 명, 네댓 명이 보통 2만 명, 3만 명을 모아서 유세를 했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호남 전역이었고 또 그 전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수도권에서도 좀 내려갔고. 예,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본다면은 그날의 흥행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이고 또 뭐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세에 비하면은 예.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도박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틀 천하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부울경 경선에서 10,000명 정도 그것도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10,0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과대평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 봅니다. 이제 코끼리에 맞서는 두 명의 팬더곰과 하마가 그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코끼리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죠. 예, 뭐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근거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근거는 좀 희박하고 본인의 희망사항이 좀 부족하다. 자, 저는 좀 고춧가루 뿌리세요. 다른 이제 또. 생각인데요. 예. 문 전 대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앞서 있고 예. 누구 말대로 뭐 7분 능선을 넘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만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이 호남의 유권자들도 참여하지 않지만 그 참여하지 않은 또 일반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문 전 대표의 경계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있다. 점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에게 돌발 질문. 자, 국민의당의 관계자들이 한 9만여 명이 모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호남에 샤이 국민당 지지자들이 있었다. 호남에서 국민당 지지하면서 당당하게 지지하지 다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샤이 국민당 지지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닌가요? 샤이. 조금 분석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예. 이 샤이 국민의당이라기보다는 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우려하는 호남 유권자들 우려하는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어요. 문 전 대표가 나름 호남의 민심을 예. 달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고 또 문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삭히지 않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반박은 좀 네.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양지혜님, 정봉주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이냐고요? 봉도사님은 정치 전도사잖아요. 정치에 무지하고 관심했던 이 어린 양을 정치 세계로 이끌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김민 님, 정봉주의 정치쇼가 뭐라고 참 인기 연예인이 나와도 잘 안 보는데 정치쇼는 매일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제가 70억 분의 1의 사나이인데요. 인기 연예인 저리 가라죠. 7502님, 꽃피는 대구에서도 고릴라로 잘 듣고 있어요. 흘려들어도 건질 게 있는 방송 정말 최고. 동물이 추가되었는데요. 고릴라. 아이고 고릴라는 우리 앱 이름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이거 좀 칭찬만 이게 띄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요? 예. 까는 것도 띄워요. 아, 그래요? 예. 비판하는 것도 띄우는데 없어. 10,000건 중에 한 건 들어와요. 아. 예, 10,000건 중에 한 건 뭐냐면 봉도사님 기분 나빠요. 너무 잘생겼어요. 원숭이가 괜찮죠. 원숭이 치고는 괜찮죠. 예. 예. 자, 반론을 하세요. 예, 뭐 그런 지적 반문정서 흔히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반문 정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우려하는 분들이 이번 국민의당 투표에 나왔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그런 전망들이 일부 있었죠. 예를 들면 안희정 후보 지지층이나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반문정사 남아 있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도 조사를 있었죠? 해보면 호남도 세대 투표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하하고 50대 이상이 좀 다릅니다. 정서가. 예. 그래서 40대 이하는 거의 반문정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호감도에 비해서 50대들도 최근에 이제 좀 바뀐 양상이 그동안에는 50대도 반문정서 좀 있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정서가 많이 누그러지고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60대는 반면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주로 지지하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 호남에서 분석을 해보면요. 예. 그래서 반문정서가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철수의 바람이 문재인의 바람을 잠재우고 위협할 것인가 하는 것은 2부 오늘 토로 쫙 하는 거예요. 2부에서 말씀하시고 민주당 경선 얘기를 좀 하시죠. 충청 경선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대략 예측한 대로입니다. 그 이 양반들 다 자기들 예측이 다 맞았대요. 안지사의 체면이 많이 그 상하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그냥 예, 깔때기 또 4인방이 들어가고 문 전 대표의 1위도 보장되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50%를 넘지는 못했지만 문 전 대표가 1위를 하고 안 지사가 2위를 하면서 이 1위와 2위의 격차가 10% 정도가 채 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사실은 뭐 안 지사가 충청권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면은 체면 유지는 안 지사님이 충분히 하신 거다. 그렇죠. 충남과 충북의 여론이 또 나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전은 또 오히려 더 중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호남하고 충청 경선을 보면서 하나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ARS 투표라든지 예. 투표소 투표는 이미 반영이 다 된 거고요. 이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게 대의원들이 와서 다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호남 경선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60%가 조금 넘었지만은 대의원들이 와서 한 건 70%입니다. 당일 대의원 투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청 경선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다 40%대였지만 현장 대의원 투표는 50%가 넘었어요.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그 당원들 대의원들 수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적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작동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죽지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이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지사로서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말은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경선인단의 대부분은 아주 조직표더라. 조직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안 지사가 가반에 가까울 정도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충남과 충북의 차이가 있고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대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건전한 비판 세력이 또 존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충남 이런 데서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돌풍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 결국 확보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비판과 경쟁에 대한 어떤 문 전 비판과 대표의 현재. 내성이 예. 본선에서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척하지만 2대1로 지금 밀리니까 좀 열받았어요. 국끼리.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배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만약 이게 조직표 중심이라면 예. 아니 조직표 민주당 왜곡하지 마세요. 조직표가 많았다.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인단 참여한 사람 200만이 넘었습니다. 예. 이게 조직표라면 대단한 조직이죠. 그럼 선거 하나만 한 게임 아닙니까? 그럼 미건수보다 큰 조직인데. 그리고요. 짧게만 제가 발로 막 고춧가루 막 뿌려도 돼.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는 경선인단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그렇죠. 후보의 조직력이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는 예, 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이 약간 왜곡 있었어. 조직이고 강한 경고. 저는 그 조직 경고 받고도 멀쩡한데. 경선에서는 매번 강조하지만 예. 경선에서는 각 당 지지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폭넓게 있습니다. 진보, 보수, 중도 폭넓게 있지만 참여하라고 권유를
얼마든지 많이 예.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지층이 그럼요. 결집한다. 그 당에 애정 있는 사람들이 예. 중심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면들이 있고 뭐 두 분 말씀이 다 옳은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국민의당의 그 호남 경선의 성공을 예. 뭐 언론도 그렇고 자당도 그렇고 조금 과장돼서 강조하다 보니까 아하. 그 이전 건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반영될 수가 없었지만은 현장 투표만은 당일날 그 다음날 반영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집이 좀 더 일어났다. 아. 약간의 위기감과 결집이 일어난 거지 그걸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력만. 짧게 한마디 더 예. 보태면 왜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경선 참여인단에 시민들이 참여한 거 아닙니까? 다수가 ARS 투표한 그렇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심리는 뭐냐면 최근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면서 네거티브가 너무 세지니까 이러다가 정권교체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고 때문에 경선에서 그 안희정을 찍을지 문재인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의 정서에서 예. 이게 빨리 이 경선이 마무리되는 게 좋겠다. 오히려 1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예.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그 힘을 바탕으로 본선으로 뛰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거티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결집되는 양상이 예, 보였을 저는 것이다. 그 부분을 더 크게 보지 이 안철수 변수를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안철수 변수 입에서 하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이 토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 이 문 전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단순히 문 전 대표에 대해서 흠집내기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가져갈 것에 대한 비판과 어떤 견제. 비판과 견제거든요. 아, 좋은 그리고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가 되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전제는 많은 유권자들이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또 예리했어. 한편으로는 스펙트럼이 넓고 예.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안희정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토론회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정책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받아들이는 되는데 쪽으로. 왜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요 하는 그런 말꼬리가 강한 아니라 코끼리. 코를 잡았죠. 네. 코를 잡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좀 더 안정적으로 푸근하게 그런- 허용하면서 예, 코끼리처럼. 하마처럼. 네. 그러면 그런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일반 청취자들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자, 조민규님 바로 코끼리 항의했어요. 민주당 조직층이 움직였다는 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말씀 좀 드렸고요. 9589님 돌깨는 쇠석기 기사입니다. 굴삭기 기사만 말씀해 주시는데 쇠석기 기사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세워놓고요. 김정희님 정치쇼 들으려고 학부모 모임 안 나가셨어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내. 완전 최고예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2735님 샤이층은 어느 후보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은정님 봉도사님 그런데 왜 70억 분의 1의 사나이예요? 지구의 인구가 70억 분이고요. 그렇죠. 그중에 한 단 한 명 사람. 대체 불가. 깔때기 이 정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대체 불가. 대체 불가죠. 예, 대체 불가 없어요. 대체하면 여기는- 안 되죠. 예? 대체할 수가 없죠. 이런 코끼리 같이. 봉도사님 저 짧게만.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조직이라는 것은 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경쟁력이다. 장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나 거죠. 그 조직력뿐 외에 또 더 갖추자. 약간 비판적이거나 네. 우려하는 사람들 표까지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31일 내일인가요? 네네. 영남권 경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네. 중초권에서 그렇죠.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영남에서 어떻게 되고 수도권 반전을 노리는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영남에서는 사실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예. 경남 대비 대구, 경북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선거인단의 숫자가 좀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부울경의 선거인단 규모가 2배 이상 높지 않을까 대구 경북보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희망층에 대한 사례수를 분석해보면 부울경이 2배 이상 높거든요. 대구 경북에 비해서. 근데 부울경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70% 예, 이상을 부울경. 도달할 것으로 어느 캠프나 인정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대구 경북인데 대구 경북에서는 문재인 안희정 이 박빙 싸움인 것 같고 또 이재명 시장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방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안방이 영남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가 65% 이상 상당한 우위를 보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65%까지 예, 저는 그렇게 부울경 예상합니다. 대구경북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시영 부대표님 하마. 박시영 부대표님의 윈지 컨설팅 이 지적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부산 울산 경남은 과거 새누리당의 텃밭이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상당히 탄핵 이후에 성격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 전 대표의 뭐 70% 이상을 예상하시는 거는 그래서 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경선 인단 예. 참여자들의 성격이 상당히 적극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적극 지지층이다. 예. 예.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이쪽이 영남이. 예. 그 이유는 좀 더 스펙트럼이 이념적으로 넓다라고 하는 것. 문 전 대표의 대항마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요 관건은 그렇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적어도 한 40% 가까이 이상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수도권으로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그 전망이 어떻게 중요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냐고. 전망 안 하고 그냥 대충 전망은 훅듯이 지나가면 우리는 전망은 안 불러요. 뉴스 전망대 있어야죠. 아니요, 근데 이 정확하게 아저씨가 진짜 뭐 이제 정확하게 선거인단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구성 자체까지는 알 수가 예. 없지만은 부산, 경남, 울산이 인구가 810만 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합치면은 530만 명 정도 돼요. 합하면 네. 1,300만이 되네요. 그렇죠. 영남권이 1,300만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난번에 광주 경선 때에 국민의당이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호남 경선했잖아요. 그랬죠. 거기다 한 600만 명 정도가 예. 돼요. 그런데 이제 부울경 810만 명에서 10,000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국민의당이.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영남권에서 민주당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서도 방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득표율을 예상을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아까 70% 이제 정도? 65% 70% 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역시 70% 넘어가는 거는 역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에알리스라든지 다른 투표에서는 70% 가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 전 대표가 대세론이고 그분이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하지만 또 다른 후보에 대한 기대나 바람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잖아요. 예. 다만 한꺼번에 3명, 4명이 후보가 될 수 없어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예. 그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뽑아야 돼서 이렇게 이제 개량을 해보는 걸 이렇게 끝냈죠. 보시면 돼요. 박시영, 그 배종찬, 정찬이 종찬이, 종선. 배종, 맨날 코끼리로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이름이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배종찬, 배종찬, 허성무 네네. 이분들이 셋 다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명만 훌륭하다고 해갖고 제일 훌륭한 사람 혼자 갖고 방송할 수 없잖아요. 경선이라고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나오는 30, 40%, 40, 50%도 견제하면서 비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새가 모일 것이냐. 아까 부산, 불경, 영남 예측 안 했어요. 1등 문재인 몇 프로쯤. 적극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반을 넘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호남에서도 넘겼어요. 그런데 지 안방에서 가발 못 넘기면 어디 예측을 그렇게 해. 아니 근데 또 너무 또 예측을 예리하게 하면 또 김셀 수 있고 다른 후보들 또 실망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PD님 여기 교체 준비해 주세요. 자 예. 자 2등은 그래도 여전히 안희정 후보가 될 것 같다. 영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재명 그 안동 경북 안동 네네네, 출신. 안동 출신이기 대구 때문에. 경북 직잖아요 숫자가. 네, 뭐 비율은 적지만 상징성.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8822님, 저한테는 정봉주 정치초가 정치 나침판이에요. 5317님, 회사에서 여럿이 일하면서 듣고 있는 아줌마도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6256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채널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3.5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얻은 표와 문재인 대표가 얻은 표를 비교해봐도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표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상당히 그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지만 민주당과 새가 뭐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좀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팬더곰 나오세요. 예, 저도 뭐 거의 동의하는데요. 호남의 예. 국회의원이 누구의 국민의당 동의? 국길의 동의, 하마의 동의. 하마에 동의하는 게요. 그 현역 의원이 23분에 계시지 한나라 않습니까? 하마 그리고 팬이네요. 수많은 시도의원이 계시고 시군구 의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총 동원돼서 이번 경선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국민의당 경선이.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호남의 그 유권자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참여된 숫자가 9만 명 정도라면 이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을 한 10몇 년 전, 20년 전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이 천천히 얘기해서 시간 많아요. 국회 제가 쫓아와가지고 지금요. 어딜 쫓아왔어요? 예, 택시 안에서
지금 막 달려왔어요. 부천에서 여기까지 예. 뛰어왔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이 청취자분들이 정치 입문 하시는 분들 일단이 예. 많아요, 일단.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그 지역구에서 합동 유세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서너 명, 네댓 명이 보통 2만 명, 3만 명을 모아서 유세를 했어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호남 전역이었고 또 그 전역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시도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수도권에서도 좀 내려갔고 봉도사의 정치쇼에서 딱 한 주만 걸러도 200가시가 돋는 코너죠. 있어요 없어요. 하마 코끼리 말씀해 보세요. 자, 여론조사 동물농장 시작하겠습니다. 하마 아이,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이제 개인기를 하마가 우는 것처럼 한번 해갖고 하마가 한번 우는 거 하시. 자,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하마 부대표. 자, 그리고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코끼리. 안녕하십니까. 예, 코끼리인데 코가 막혀가지고 소리는 못 내는 걸로. 예, 그래요? 네.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킁킁킁킁. 코끼리끼리 노는 거야? 한절기 자, 반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서부터 새로 투입되는 분이죠.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안경쓴 갱상도 팬더곰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팬더곰 맨날 스마일 웃어요. 여기 잘 모르시죠? 하마, 코끼리, 팬더곰, 예. 여론조사 동물농장. 아, 서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초원에서 있죠. 만났기 예.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아세요? 봉도사님. 원숭이잖아요. 호랑이. 아유, 호랑이 봉주 있다. 오웰. 봉주 오웰. 봉주도 아니고요. 봉주 오웰. 조조 알겠습니다. 오웰이 아니라 봉주 네. 오웰. 동물농장. 자, 지난주에 대선 후보 지지도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번 주 대선 후보 지지도 일단 1등 문재인, 2등 바뀌었어요. 안철수. 예, 안철수.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부는 겁니까? 일단 뭐 안희정 지사가 예. 그 호남 경선에서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2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예측했던 것도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예, 뭐 우리가 이 맞췄어요. 자리에서 예. 박시영 정치쇼에서 대표가 한 달 전에 이미 그 문재인 후보가 60% 도달할 거다 호남에서 3월 그대로 8일 날 말했죠. 했어요. 3월 8일 날. 그때 코끼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코끼리는 정확하게 진단했죠. 뭐라고? 60.2? 네네, 정확하게 진단했죠. 당시에 이런 코끼리 왔나? 2위는 안희정이고 3위는 이재명인데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진단했죠. 네. 바로 붙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2, 3등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 예. 그래서 이 안희정 지사의 표가 예. 빠진 거죠. 빠져서 그게 안철수 후보로 이동이 된 겁니다. 중도 보수표가. 예. 왜냐하면 국민의당 경선이 토요일 날이었죠. 지난주에. 토요일 날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 인파가 몰렸거든요. 현장 그렇죠. 투표였는데 언론은 또 이 안철수 후보를 많이 띄워줬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좀 돼야 대선이 재밌으니까 안철수 후보의 그 어떤 승리 소식을 예. 많이 부각을 시켰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예. 안철수 재점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동물농장 하마 코끼리 팬더곰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들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1600만 촛불 네, 뭐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본다면은 그날의 흥행이 부분적으로는 성공이고 또 뭐 굉장히 크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세에 비하면은 예.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심지어는 도박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3일 천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틀 천하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부울경 경선에서 10,000명 정도 그것도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10,0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과대평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자, 이제 봅니다. 코끼리에 맞서는 두 명의 팬더곰과 하마가 그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코끼리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니죠. 예, 뭐 잘못 얘기한 건 아닌데 근거는 조금 희박해 보입니다. 근거는 좀 희박하고 본인의 희망사항이 좀 묻었다. 자, 저는 좀 고춧가루 뿌리세요. 다른 이제 또. 생각인데요.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앞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앞서 있고 예. 누구 말대로 뭐 7분 능선을 넘었다 8분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만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이 호남의 유권자들도 예. 참여하지 않지만 그 참여하지 않은 또 일반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문 전 대표의 경계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있다. 점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코끼리에게 돌발 질문.
자, 국민의당의 관계자들이 한 9만여 명이 모이니까 뭐라 하냐면 호남에 샤이 국민당 지지자들이 있었다. 호남에서 국민당 지지하면서 당당하게 지지하지 다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샤이 국민당 지지자 이런 거는 조금 과장된 분석 아닌가요? 샤이. 조금 분석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예. 이 시민들이 모두 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끼리 나오세요. 나왔습니다. 재밌죠? 허성무 박사님. 예, 저 처음 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허승무 학사입니다. 박사예요? 예. 학학거리다가 모습은 박사인데요. 예, 말씀하시죠.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이유는 분다.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마저도 보수 유권자마저도 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보수 유권자마저도 오늘 액션이 없었는데 네네. 안전 액션을 지금 지사를 하면서 네. 지지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예. 호남에서 아주 흥행을 하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결국 야야 대결로 갈 경우에 호남에서 5대5의 대결 구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이것을 경선을 통해서 확인한 점도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여놓는 그런 계기. 잔뜩은 아니라 살짝. 네, 여기서 뭐 살짝. 예, 살짝. 아니, 통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되면 안 돼. 살짝. 예, 살짝 높여놨다. 네, 그런데 아주 예. 살짝 이게 높여놓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좀 정확히 볼 지점이 뭐냐면 호남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장 투표에 참여한 숫자하고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숫자하고 제법 차이가 납니다. 2배,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 경선을 치렀을 때 총 참여 수만 비교를 해보면 약